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사업 아이템 선정, 상가 입지 선정, 직원 채용 및 관리, 각종 규제와 법적 절차, 날씨와 교통 문제 등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가를 구하는 것만 해도 원하는 위치를 찾기 위해 수없이 발품을 팔아야 했고, 법규를 이해하는 데에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태 관리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해결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지 문화 및 소비 패턴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베트남 소비자들은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면서도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명절 같은 전통 행사에서는 고급스러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소비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템 선정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젊은 층은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활발히 사용하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렌드를 관가하면 고객 유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카페 브랜드가 베트남에서는 힘을 못 쓰죠. 베트남은 커피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국가로 길거리 카페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숍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이미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차별화된 브랜딩이나 독특한 메뉴 개발 없이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계속 카페 프랜차이즈를 들고 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만, 한국과는 다른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큰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관련 법규와 규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식품 및 음료업은 위생 기준이 엄격하고 라이센스 취득 과정이 복잡합니다. 특히 외국인 사업자는 현지 관청과의 소통 문제로 인해 서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과 회계 시스템은 어떨까요? 베트남의 세금 신고 절차나 회계 시스템은 한국과는 다르며 현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처리하다가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나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정보를 얻고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베트남어 실력과 베트남 문화의 이해 부족은 관계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역사를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매출 잠재력이 높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호치민시나 하노이의 중심 상권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초기 비용이 부담이 큽니다. 반면 외곽 지역은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고객 접근성이 낮아 매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성격에 맞게 이를 잘 타협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입지를 결정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상가 임대 계약은 한국과 달리 장기 계약을 요구하거나 외국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비율이 높거나 임대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현지 법규에 따라 외국인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현지인을 통한 대리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은 노동 가능한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수준 대비 물가가 높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채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 직원들은 가족 중심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시간 제공은 직원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배려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권위적인 관리 방식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시간, 급여, 복지 혜택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8시간 근로시간 준수, 초과 근무 시 법정 수당 지급, 여성 근로자 보호 및 출산 휴가 보장 등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도 하락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현지 노동법을 직접 공부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 기업은 베트남 세무당국의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회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처리 등 다양한 세무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회계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정통한 회계사를 고용하거나 여건이 안 되면 세무대행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 유형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허가증 및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음료 업종의 경우 위생허가, 주류 판매 라이센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사업 운영 중단 및 벌금 부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역시도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컨설팅 업체에 자문하는 게 안전합니다. 베트남의 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한낮에는 몸도 지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게 되죠. 베트남 현지인들은 오전에 일을 일찍 시작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잠깐의 낮잠을 통해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게 아니라 집이 떠내려가듯이 내립니다. 이로 인해 물류 및 배달 서비스가 지연되며 고객 방문율이 떨어질 수 있죠. 특히 하노이나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로 침수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상품 배송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까지 내리는 퇴근 시간이라면 걸어가는 게 빠를 수도 있죠. 이를 감안하고 배달 및 물류 시스템을 효율화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는 메뉴는 한국과 베트남 음식을 퓨전시키고 인테리어나 관리 방법은 한국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철저히 분석하고 깨끗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베트남어를 배우고 직원 복지를 강화한 점도 큰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사업,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누구나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베트남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주제일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